예, 반갑습니다. 김영건 의원입니다. 장관님과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오셨는데요. 저희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농업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농정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예산을 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우리 농업 예산에서 사업비 위주로 편제되어 있는 예산이 너무 많고 그것이 효율성을 기대했던 만큼 나타내지 않고 소수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고 이런 점을 개선해가지고 농업의 농민들의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 직접 지급 방식으로 예산을 늘리자라고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도 지금 한 38% 정도로 조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최종 수혜자에게 중간 경로 없이 예산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이미 농업 선진국에서는 많이 그렇게 가 있고, 그죠?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그 농업 행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농림부의 권한을 상당히 내려놔야 한다는 게 뒤따르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래도 하는 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한정된 자원, 예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은 누가 권한을 더 갖고 못 가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우리가 길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그런 쪽으로 예.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 이런 거는 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예를 들면 유럽의 다른 나라 농업하고 같지는 않다. 유럽은 그냥 반농사니까 들판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농사 지으면 되지만 우리는 물을 대고 등등 이게 예, 조금 더 복잡한 잘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전환해 나가야 네, 되겠죠. 네. 예, 그거는 아직 학계에서도 연구가 덜 됐고 하니까 예. 농업 예산을 분석하는 것부터 어떻게 직접 지급 방식을 늘릴 것인가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예. 그리고 오늘 농가 소득이 늘어나느냐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농가 소득이 20년 전에는 도시 소득에 비해서 그때는 9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57.6%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최근에 이제 한 64.6% 조금 반등했어요. 그런데 이 반등하는 기간 동안 농가 숫자는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농가 숫자 근래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죠. 그죠? 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그러면 농업 총소득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농가 숫자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해버리면 농가 소득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엄청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하는 이 문제를 이걸 너무 낙관적으로 보거나 성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장관님 인사 말씀을 듣다가 제가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이 대내외적으로 고령화 및 양극화, 농가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력 잠재 저하 요인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자본 유입 위축 등으로라는 표현을 오늘 첨가하셨어요. 저는 우리 농업의 성장력이 저하되는 잠재력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자본 유입이 위축돼서라고 라는 표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장관님 언제부터 이 표현을 쓰셨어요? 언제부터 썼다기보다도 이거는 농업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농업 발전에 이렇게 경로를 보면은 이 토지와 노동 집약적인 농업에서 어느 단계가 지나면은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농업으로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농업이
지금 그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 자본과 제가 기술 왜 이 집약적 표현을 농업이 주목하는지 되어야 말씀을 된다고 드릴게요. 이때까지 우리는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왜 안 썼냐 그러면 우루과이 라운드 FTA 쭉 하면서 농업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농업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하겠다고 이때까지 국가가 줄기차게 얘기해왔어요. 투자는 국가가 담당한다. 피해를 우리가 보전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국가가 담당하겠다는 자본 투자를 지금 자본 유입이 위축돼서 성장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국가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자본의 유입 경로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예, 그렇게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농업을 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요. 예. 정부도 이래 하지만 정부 재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밖에서 뭔가 좀 이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민간 자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요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모태 펀드 이런 쪽을 통해서도 노력을 하려고 그렇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농업 현장에서 그 걱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농업에도 이제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도달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대기업이 이제는 골목 시장도 이제 다 장악을 했고 그래서 서민들도 더 어렵게 만들어놨고 대기업이 이제 더 이상 먹잇감이 없으니까 농업을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삼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현장에서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이 농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길을 열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이제 농업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장관님 이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래 하시니까 산자부 장관도 겸임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뭐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 공부를 하던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 이 농업이 조금 더 기술 집약적인 농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스마트팜을 한다, 뭘 한다 이러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장관님, 정부가 다 이렇게 부담하기 어려운 거다. 재임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장관님 브랜드화 되다시피 한 게 6차 산업이고 ICT 농업이고 스마트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ICT 농업 스마트팜에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게 가장 많잖아요. 그게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2해, 3해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된 게라고 봐주시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 직원들은 어디 언론이나 보시면 아실 겁니다만은 배려 농정, 영세 고령농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농업의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 농업인들과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문호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렇잖아도 우리가 지난 몇 달 전에 동부황팜 때문에 대기업의 이 농업 참여 문제 때문에 상당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대기업이 농업에 참여할 때는 농업인들과 협의를 하고 뭐 이런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간 게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쌀말입니다. 관세화를 하고 이제 밥쌀을 의무 수입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밥쌀을 수입하는 이유는 513%라고 매겨놓은 그 관세율 그거를 지키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WTO라는 국제 교역 질서에서 다른 나라 상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국민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밥살 먹으면서 다른 나라 거는 너희들 거는 가공용만 팔아라.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2005년에 밥살을 수입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TPP라는 초대형 태풍이 몰려오잖아요. FTA를 태풍이라 치면 TPP는 초대형 울트라 태풍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TPP에 관한
2011년도에 농림부 내 그때 TPP를 협약을 하면은 우리 농업은 막대한 피해가 있다. 이거는 TPP는 양어의 예외 품목이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2011년도 내부 보고서 있어요. 그 뒤에 다시 TPP에 관한 연구 작업을 하셨습니까? 그 사이에 아마 부분적으로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농식품대에 확인했어요. 그 이후에 연구 작업은 안 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TPP에서 양어 제외 품목이 없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쌀도 양어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TPP와 관련해서는요, 이 정부에서 뭐 TPP에 가입한다는 원칙을 정해놓은 것은 없다. 다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농업에 대한 그 민감성 이런 거는 최대한 하여튼 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고, 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TPP를 포함해서 어떤 FTA 추가적으로 한데도 양어 제외한다. 이런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따 계속하십시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광양 곡성구례 출신의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